안녕하세요. 천개의 바의 엠스톤입니다. 3등급과 4등급, 1등급과 2등급. 너무나 큰 차이죠. 대학의 레벨을 확 결정지어버리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현 상태에 절대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현재 상태는 바로 이 상태일 겁니다. 대부분의 개념은 정확히 숙지가 돼 있고 대표 문제 유형 풀이도 완료된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의 문제점은 요거죠. 시계 조작 및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도 문항들을 못 푸는 거죠. 그 다음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복잡한 계산 능력을 요하는 문제의 경우에 완벽하게 계산을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실전이라고 쳐보자고요. 13번, 14번에서 한번 꼬였어요. 우왕좌왕 허둥지둥 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왔다 갔다 결국엔 시험이 망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향후에 시계 조작 및 해석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하고 복잡한 계산 능력을 키워나가서 절대 문제풀이에 있어서 꼬이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계 조작 및 해석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때 관찰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복잡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꼼꼼히 풀어나가되 정확히 중간에 꼬이지 않고 100%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문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좀 통합적이고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22학년 수능 공통 12번 문항이었죠. 실수 전체의 집합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자, 요 식을 주의 깊게 한번 봅시다. 실전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도 복잡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도 힘들어 죽겠는데 3승이고 복잡한 식이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막 당황합니다. 그런데 fx라는 것은 원래 복잡한 애입니다. 함수니까요. 얘를 y라고 봅시다. 함수 값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y잖아요. 그럼 얘를 바꿔볼게요. 자, y 이렇게 되겠죠? 자, 1번과 2번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느낌이 어떤가요? 이 둘의 느낌. 엄청 다른 느낌이 들죠? 1번식은 꽤나 복잡해 보이지만 2번식은 딱 본 순간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y제곱으로 묶어버리고요.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다시 또 얘는 공통이죠? 이렇게 됐네요.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풀이 종료됩니다. 자, 이 차이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왜 1번은 복잡하게 느껴지고 2번은 뭔가가 풀이 방향이 딱 떠오르는 것일까? 둘은 동일한 식인데 말이죠. 문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멀리서 관찰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세요. 복잡한 식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문자는 항상 유연하게 바라보자. 그 다음은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난도 문항들의 경우에 식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을 해석을 해내야 되고 그러면서 식에 담긴 의미들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역시 한번 살펴볼게요.
23학년 수능 공통 22번 킬러 문항이었죠. 3차 함수가 있고 연속 함수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 이 조건이죠. 이제. 자, 이 식을 딱 본 순간 보통 3, 4등급 학생들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잘 캐치를 못해요. 자, F1을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옮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나눗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조작해 놓고 보면 좌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탁 떠올라야 되겠죠? 뭐죠?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죠. 두 직선의 두 점 간의 직선의 기울기. 자, 우측은 프라임이니까 미분계수죠. 미분계수, 뭐 순간 변화율.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어떤 곡선을 그리고요. 점 하나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1인데요. 자, 어딘가에 x를 잡아서 얘는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순간 변화율이니까요. 접선의 기울기, 요런 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자리,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겠죠. 여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풀이는 계산 과정은 남아있겠지만 쭉 순탄하게 가겠죠. 자, 또 하나의 사례. 12학년 3월 오래된 문제죠. 그렇지만 아주 좋은 문제예요. 4차 함수가 있고요. 0, 2 사이의 모든 x에 대해서 요 식입니다. 요 식. 요거.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우변. 요걸 봅시다. 우변.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얘는 t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그렇다면 t, ft,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딘가에 t, ft가 있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는 f고요. 얘가 접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좌측은 곡선, 우측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둘의 무슨 얘기?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 풀어나가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봤듯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식을 필요하다면 조작해내고 그 속에서 그 식을 해석해내고 그러면서 식에 담긴 의미들을 캐치하고 문제풀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죠. 고난도 문항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입니다. 꼭 유념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식의 복잡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복잡해지면 우리는 거부감이 들어요. 불편해요. 뭔가 막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못 풀 것 같아. 먼저 기가 꺾여버려요. 절대 안 돼. 자, 한번 사례를 볼게요. 경우 1을 봅시다. 얘는 어떤가요? 나름 편하죠? 쉬워 보여요. 근데 경우 2를 봅시다. 얘 때문에 딱 봐도 느낌이 확 뭔가 거부감이 드는 거죠. 분수 형태가 와 있고 얘가 F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만으로도 뭔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탁 기가 꺾이는 겁니다. 자, 경우 3으로 가볼게요. 이러면 너무 느낌이 달라져요. 자, 얘는 x분의 1이 들어갔고 이렇게 됐고요. 얘는 또 마이너스 x분의 1이고요. 둘을 또 뺐고요. 거기에다가 또다시 요거 절대값까지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식은 완전히 막 난해한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아요. 살짝 복잡해지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긴장하고 꼼꼼하고 꼼꼼하게 쭉쭉 풀어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풀어야 합니다. 이 셋들 사이에 느낌이 뭔가 복잡한 느낌이 점점 강화된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살짝 복잡한 녀석이다. 요 정도로 하고 편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직접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가면서 복잡한 계산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경우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나갈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8학년 6월 평가원 나형 30번 문제였으니까 고난도 문제 맞죠? 자, 3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K값은 0보다 크다고요. 그래프 위에 3차 함수니까 뭐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었겠죠. 대충 그려놓고 그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가 있었고요. B가 뭐 있었나 보죠. 그래서 두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는데 그 기울기가 모두 3K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얘도 기울기가 3K제곱이고 여기서도 접선을 그렸는데 얘는 마찬가지 3K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곡선이 있고 두 접선 L과 M을 그렸는데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곡선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이런 얘기죠. x축에 평행해야 되니까 극소에서 접선이거나 그죠? 요렇게 접선이거나 극대에서 접선 요렇단 얘기죠. 이게 x축들과 평행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x축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가 x축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럴 때 두 직선과 접선 L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요거죠. 접선과 x축과 평행한 두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군.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향은 얼추 잡혀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봅시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요. 높이를 봤더니 이 높이니까요. 이 높이는 곡선의 극대, 요 극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 여기가 극소 자리겠죠. 그래서 극대에서 요 자리에서 요 극소값을 뺀 자리겠죠. 그래서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뺀 것이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밑변을 봐야 되겠죠. 자, 밑변은 요걸 겁니다. 밑변은 요거예요. 얘가 밑변이 되겠죠. 밑변. 그런데 밑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접점 A하고 B는 X축과 평행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얘를 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접선이 쭉 내려가면서 여기 X절편이 있겠죠. X축과의 교점. 그 다음에 이 접선이 쭉 내려가면서 여기 X절편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은 두 접선 L과 M의 X축과의 교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 해결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임을 알았고, 그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극대와 극소값의 차이임을 알았고, 그 다음에 밑변은 두 접선의 X절편의 차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어낸 거죠. 이걸로 문제 해결 방향은 수립이 된 겁니다. 이제는 계산 절차가 남아있겠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문제 해결 방향이 수립됐다고 해서 계산이 금방 끝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은 계산이 복잡하면서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방향으로, 문제 계산 단계로 나아가 볼게요. 실제 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먼저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접선들의 X절편을 구해놔야 밑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변부터 구하기 위해서 접선 구해 볼게요. 자, 먼저 F'X가 2X제곱, X제곱, 2KX. 걔들의 기울기가 모두 3K제곱이니까 이러한 X를 찾아야 되겠죠. 얘니까 X-3K, X 플러스 K를 얻어서
x는 막 k와 3k를 얻었는데 k는 0보다 크니까 얘가 작은 애죠. 그래서 a 자리가 막 k가 되는 거고요. b 자리가 3k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 마이너스 k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값을 구해 놓읍시다. f에 마이너스 k, 막 k 넣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막 k 얘니까 얘네요. 따라서 접선 L은 y 마이너스 f 막 k, 그 다음 기울기 3k제곱 얘죠. 그럼 정리하면 얘가 되네요. 그러니까 3분의 9니까 3분의 이렇게 됐죠. 자, 이제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3k제곱 x 옮기면 마이너스 얘겠죠. 따라서 x는 3으로 나누면 9고 마이너스 9분의 5k 마이너스 3k제곱분의 1. 뭔가 복잡함이 탁 느껴집니다. 숫자가 안 좋잖아요. 자, 두 번째 b 3k에서 구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f의 3k 구해놓고 갑시다. f의 3k는 자 27이니까 9 1이네요. 그럼 y-1은 기울기 얘가 돼서 y는 3k제곱 x 마이너스 9k 3승 플러스 1이죠. 자, 이제 x절편 구해야 되니까 y 0 넣어요. 그럼 3k제곱 x는 9k 3승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는 3k제곱으로 나누면 3k죠. 마이너스 3k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x절편 두 개가 다 나왔어요. 마이너스 9분의 5k 마이너스 3k제곱분의 1, 그 다음 3k 마이너스 3k제곱분의 1을 얻어냈죠. 그러면 이 차이가 밑변입니다. 자, 세 번째 높이 구할게요. 높이는 극대와 극소를 빼야 되니까요. 극대 극소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x x제곱 마이너스 2k x가 0이 되는 자리니까 x 마이너스 2k가 제로여서 따라서 x는 0과 2k죠. 그래서 여기가 제로란 얘기고요. 여기가 2k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극대는 f0고요. 극소는 f2k입니다. 얘가 높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x절편의 차이에서 밑변 나왔고요. 극대극소 차이에서 높이 구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문제는 끝날 겁니다. 자, 계산 과정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요 과정을 꼭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 중간에 한번 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서 답을 내요. 내일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레 또 해봐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한 5번 정도 한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계산 능력이 뭔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른 문제를 통해서 비슷한 문제 유형을 찾아서 다른 걸 통해서 한 달, 2달, 3개월 정도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눈부신 발전 거듭할 겁니다. 자, 그때까지 화이팅! 실천 꼭 옮겨야 됩니다. 화이팅!